많이 빡세게 공부했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바로 부등식의 활용.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문제를 읽었을 때 긴 장문충이 있어. 장문충. 와, 뭐뭐가 있다, 뭐뭐가 있다. 그래서 뭐뭐를 구하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물음표로 끝납니다. 항상 부등식의 활용은 긴 문장을 주어놓고 한글만 써 있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문장을 읽고 뭐 해야 돼? 상황을 먼저 읽고 쭉 대각선 방향으로 읽어. 빠르게 속독하세요.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걸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읽고, 자, 첫 번째 뭐 해야 될까? 문장을 읽고 들을 생각. 1단계. 구하고자 하는 걸 뭐 한다? 1단계 뭐야? 부등식의 활용은, 활용 문제는 시작부터 준비 안 되더라? 미지수 자, X 구하고자 하는 걸 미지수 X로 누른다. 문장 또는 미지수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 X를 쓰겠죠. 구한다. 일단 결정하는 거야. 미지수를 X라고 하세요. 자, 그 다음은요. 두 번째. 그러면 마지막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X로 잡고 다시 위에서부터 읽어보면 돼. 일단 빠르게 읽고 상황에 대해서 뭐 거속시 문제인지 농도 문제인지 나이 문제인지 돈에 대한 문제인지는 엄청 유형들이 많은데 일단은 빠르게 읽고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잡고 당연히 빠르게 읽었으면 다 이해 못했을 거거든. 나도 손님 이해 못해. 그래서 다시 위에서부터 읽으면서 문제에서 준 힌트들 단서들을 이용해서 뭐한다? 부등식을 작성, 세운다예요. 식을 세워. 오케이? 다시 읽은 다음에 뭐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었을 거라고. 이상이다, 이하다, 작다, 뭐 크다 이런 표현이 있을 거니까 부등식을 세워. 그 다음은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등식을 세우고 마지막은 부등식을 뭐 하면 될까? 열심히 세웠으면 다음 단계 풀어. 이항한 다음에 xx를 정리하면은 1차 부등식을 푸는 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사용할 수 있겠지.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뭐다? 여기가 좀 중요해. 마지막까지 방금 구한 부등식을 푼 걸 검토까지 구하고자 하는 곳에 검토까지 해서 말이 되는지 조사해 봐야 돼. 오케이? 이 네 단계로 구성된 게 활용의 시작입니다. 오케이? 문자를 설정한다. 두 번째 안보. 부등식 세우. 식을 세운다. 세 번째 식을 세웠으면 그 다음 열심히 푼다. 그 다음 네 번째 검토까지 한다. 여러분들이 일단 무조건 이 패턴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연습을 통해서 늘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 2, 3, 4단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어딜까요? 풀다. 4번이요. 푸는 게 어려울 리가 없어요. 4번이요. 2번. 이게 가장 어렵죠. 4번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얘들아? 지금 맞습니다. 부등식을 세우는 과정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줬을 때 얘가 지금 이쪽으로 벌어져 이쪽 벌어지는지를 생각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등식을 세우는 걸 많은 유형들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기가 가장 계속 짜증날 겁니다. 오케이? 돈에 대한 문제, 농도에 대한 문제, 거속시, 블라블라. 오케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단계 중에서 활용 문제는 읽으면 다 될 것 같지만 다양한 문제 중에 어려운 difficult 활용 문제는 주로 두 가지 메인즈가 있어요. 세 번째까지 할까요? 그럼 연장해서 세 개. 첫 번째 문제 상황을 읽어봤을 때 갑자기 거리가 등장하고 속력이 등장하고 시간이 등장하면 거속시 문제는 활용 중에 꽤나 어려운 쪽에 속합니다. 오케이? 거속시는 어려운 활용인데 여러분 풀면 돼요. 두 번째 어려운 유형 뭘까? 학생수. 학생 수는 쉬운 편인데 비교가. 그 속도. 원가 정가. 원가 정가. 그걸 이제 다 뭉쳐서 퍼센트라고 부르거든요. 퍼센트 문제. 정가랑 원가일 수도 있고 학생 수가 증가했다 감소했다도 있고 퍼센트가 등장한 문제. 그 다음은 맞아요. 덴시티. 진한 정도를 농도인데 농도 농도에 학교에서 안 대한 이해. 나온다는데 왜 배워요? 맞아.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올 겁니다. 학교 시험에. 하지만 배울 겁니다. 왜? 시험에 안 내주시면 안 돼요. 학교 시험에서.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쉬운 것만 배울 겁니다. 네. 잘할 겁니다. 아. 시반이어도 할 겁니다. 네. 농도는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좋은 활용 문제라고.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워요. 농도. 농도 문제는 주로 이제 소금의 양을 조사한다는 핵심이에요. 소금의 양을 조사하면은 부등식이 잘 세워지거든요. 어쨌든 이 세 가지를 많이 연습해야 될 거고 쉬운 활용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운 활용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냥 하다 보면은 딱 밤에 읽어봤을 때 이거 X로 잡았지. 그 다음에 여기가 커야 되지. 다음은 풀어보니까 정답이 나오겠네. 마지막 검토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 좀 해볼게요. 근데 일단 내용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거속시 이야기, 농도 이야기. 자 문제를 풀면서 문제 해볼게요. 자 넘겨보자. 자 90쪽 보면은 활용의 첫 번째 1번과 2번의 예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 자 장문춤이죠. 딱 봐도 문장이 길지 않아? 1번 문제야. 근데 천천히 문장을 끊으면서 읽고 음미해봐. 맛을 봐봐. 자 해보자.
자, 집 앞 문구점에선 공책 한 권의 가격이 1,000원인데 할인 매장으로 뛰어가면 800원 만에 판대. 공책이 800원? 자, 근데 할인 매장에 다녀오는 데는 페널티가 있어요. 교통비를 내야 돼서 1,200원 내야 돼. 그럼 공책을 몇 권 이상 사는 경우가 할인 매장에서 살 때보다 할인 매장에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는 건 몇 권부터인지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적어라입니다. 좋아요. 문제는 다 읽었죠. 상황을 읽었어. 자, 그러면 식을 세워보자. 자, 일단 구하고자 하는 게 x는 뭘까? 마지막 질문이 뭐야? 몇 권 이상부터니까 몇 권 이상을 며칠 읽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냥 걸어가면 안 되나? 안 돼요. 몇 권 이상 사는지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보자마자 몇 권짜리에 밑줄 치면서 x라고 일단 하셔야 돼요. 내가 사고 싶은 공책 수를 x 개, 10개, 3개, 11개, 뭐 12개. 자, 공책의 개수를 x라고 치자.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일단 힌트들을 따라가면 자, 1번 미지수 x를 산다고 치면 자, 부등기 세우기. 만약에 집 앞 문구점에 사면 얼마 내야 돼? 집 앞에서는 1,000원에 파니까 x개를 1,000원씩 반복하면 돈을 제수하면 1,000배의 x개죠. 곱한 만큼이겠지? 자, 그 다음에 할인 매장은 얼마일까? 집 앞에서 샀을 때랑 상대방 할인 매장은 돈 얼마 내야 돼? 할인 매장 갔다고 치면 800원으로 살 수 있으니까 똑같은 x개를 800원에 살려면 좋습니다. 800x1에다가 할인 매장의 페널티 교통비를 내야 돼. 1,200원 더. 그래서 요게 일단 식과 식이겠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식을 자, 싸워봅시다. 자, 우리의 목적이 뭐야? 우리의 목적은 뭐지? 마지막 읽어보니까 할인 매장이 집 앞에서 사는 것보다 유리하고 싶대. 그러면 할인 매장의 금액과 800x 플러스 1200원 더하기 집 앞에 있는 1000x 이를 좌변과 우변에 세팅을 하자. 왼쪽과 오른쪽. 자, 누가 더 크게 희망해야 될까? 누가 더 크게 희망해야 돼, 우리는? 오른쪽. 할인이 좀 더 유리하고 싶다는 거예요. 가격적으로 바꿔서 찍었을 때 싸야 이득인 거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라서 유리하다라는 거. 할인 매장이 유리하려면 할인의 금액이 집 앞보다는 싸야 되니까 부동을 이렇게 잡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싸야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식을 작성하는 게 이제 2단계야. 식 작성. 한 단계 뭐 하면 될까? 이 식을 믿고 풀자. 자, 풀어보자. 넘기면 나와요. 200x는 크다. 2양 1200. 양변을 200, 200 나누면 나눗셈을 하면 x는 크다. 6 나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1차부터 지금 푼 거야. 3단계. 마지막 네 번째. 검토를 한다. x가 뭐였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 아, 몇 권 이상을 구할 거니까 몇 권을 x로 적은 거잖아. 그러면 x는 6보다 큰 숫자니까 7, 8, 9, 10 해가 있을 거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 7권부터 이득을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끝내는 게 1번 예시인 거야. 괜찮니? 문방구 이야기였던 거야. 물론 할인 매장 이야기. 돈에 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오케이? 식을 세우고 푼다. 그리고 검토까지 한다야. 7건 이상부터 유리하는 거야. 6건 아니에요. 오케이? 잘했으면 굿! 자, 2번으로 가볼까요? 2번은 거속시에 대한 빈칸 채우기입니다. 자, 거속시로 가보자, 2번. 자, 일단 긴 장문을 읽어. 자,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내려올 때는 같은 길을 시속 4km로 내려온다고 치면 3시간 이내에 등산을 마치고자 한다. 등산을 3시간 만에 끝낼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세워야 될까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출발점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 구하려고 한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아라. 자, 빈칸 안에 알맞은 걸 써보자. 스스로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되세요. 머릿속에 거속시표가 떠올라야 돼. 거속시. 식만 잘 세우면 여러분들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식만 잘 세우세요. 누구보다 뭐 크다라든지 작다라든지 식을 잘 세워봐요. 그럼 참고로 2내에 도착한다는 건 2내. 작거나 같다거든요. 2내는 작거나 같다예요. 여러분들이 자, 생각해보시면 자,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였냐면 얘들아 자, 산이 있어. 산. 번역아 산이 있어.
자, 근데 이 사람 뭐 할 거냐면 등산을 할 건데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 상황이 좀 다르다고 써 있어. 자, 근데 일단 마지막 질문이 뭐야?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는지. 즉, 얘들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걸 뭘로 적으면 될까? 구하라는 게 뭐야?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 몇 킬로미터. 자, 거리를 일단 x라고 합시다. 1km, 2km, 3km, x 킬로미터. 자, 그러면 같은 길로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내려올 때도 x 킬로미터겠죠. 상상해 보세요. 올라갔다가 똑같은 길로 내려오면 돼요. x 킬로미터, x 킬로미터. 자, 가야 되는 거리를 x라고 하자. 괜찮니? 미지수 설정 끝. 오케이? 자, 미지 설정했으면 다음 뭐 해야 돼? 10을 세워야 돼.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지? 올라갈 때는 이 사람은 속도를 줬어요. 시속 이만큼 올라가. 그 다음은 내려올 때는 시속 얼마만큼 전혀가? 시속 4만큼. 4만큼 일단 내려온다고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마지막 이 사람이 뭐한대? 이 사람에서 중간에 문자 여기 뭐한대? 3시간 이내에 도착할 거래. 도착하고 싶대. 그 희망사항을 문장으로 적어보자. 식을 적어보자. 자, 3시간 이내에 도착한다는 건 10에 작성해보자. 자, 우리가 문자를 이용한 10을 세우면 자, 걸리는 시간을 표현해보자. 자,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 몇이야? 번역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만큼이잖아. 자, 그러면 그 속력분의 그 올라가야 되는 거리를 속력분의 거리하면 이때 시간은 분수로 쓰면은 2분 x가 속력분의 거리인 거죠. 괜찮습니까?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이야. 자, 그 다음에 내려올 때의 시간은 그 속력분의 그 가야 되는 거리 내려올 때를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4분 x가 걸리는 시간이겠니? 그러면 올라갈 때랑 걸리는 시간을 최종 합하면 내려 올라가는 총 시간이 나오겠지. 모든 시간. 그게 뭐의 희망에? 마지막 부등호. 출제자가 준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는 작거나 같다야. 따라서 얘는 3시간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등호를 마지막에 잘 고민해야 돼. 이쪽으로 벌릴지 이쪽 벌릴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지금 얘가 주인공이잖아. 가야 되는 실제 상황이야. 얘는 가상의 문제에서 준 기준이야. 기준. 3시간이라는 기준값. 이내니까 작거나 같다. 오케이? 잘 따라오니? 그 다음 뭐 하면 될까? 부등식이 되었으니까 풀이자. 자, 풀어볼까? 어떻게 하면 돼? 자, 왼쪽과 오른쪽을 몇 배씩 하면? 네. 최소 공배수 곱하면 4배, 4배 하면 이건 4배 하면은 분자 나중에 2x 그 다음에 4배 하면은 x 3x는 12. 좋아요. 시간 잘 푸네. 왜 과정을 배우지 못하는 거야. 3x가 12보다 작다. 옆에 통상 나누면 x 작고 나왔다. 숫자 4보다. 그러면 우리 x가 뭐였죠? 가야 되는 거리만큼을 내 맘대로 x라고 설정했잖아. 그러면 그 거리가 정답이기도 한데 근데 걔가 딱 4km 이하면 4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하지만 최대한 많이 가야 되니까 같을 때로 하면 되겠죠. 마지막은 같을 때가 정답이에요. 4보다 작거나 같은데 최대한 많이 가고 싶다니까 큰 숫자 4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에 검토까지 해야 될 것처럼 검토까지 해서 끝낸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벌어질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1번, 2번 유형은 쉬운 거소치 살짝 좀 얻겠지만 고민해보면 풀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실전 문제로 가볼까요? 자, 시간 드릴 겁니다. 자, 1번 문제는 볼까요? 옆에 이제 1번 수에 대한 문제. 박스를 먼저 읽어. 그냥 노가다 아니에요. 노가다 아니에요. 노가다에서 풀면 초보입니다. 원시인들이나 그렇게 푸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스마트하게 풀 겁니다. 자, 1번 문제 여러분들 박스하게 일단 내용 읽어보세요.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를 듣자마자 여러분들은 패턴을 외워야 돼요. 연속하는 두 짝수의 표현법. 바로 구하고자 하는 문자를 좋아요. 박스를 먼저 읽고 아래 푸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편해요. 만약에 문제에서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라는 건 같은 말이 뭘까? 자, 연속하는 두 짝수는 문자 설정할 때 맞습니다. 연속하는 두 짝수가 있다.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뭐로 적는데 그냥 하나를 x라고 잡고 그 다음 숫자를 x 플러스 2로 잡는데 물론 x 마이너스 2로 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올림 순으로 하거든요. 앞에 걸 x라고 하면 얘는 더하기가 되겠죠. 왜? 연속하는 짝수는 붙어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2, 4, 6 짝수 중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게 연속한 두 짝수예요. 1씩 또는 17. 그래서 하나를 x라고 잡으면 더하기 이하 숫자가 다음 짝수거든요. 그래서 연속하는 두 짝수는 뭐다? x 플러스 2로 설정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문제에서 책 옆에 써있어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어 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패턴이 있어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특징
바로 문자 설정할 때 뭘로 하면 돼? x라고 지정하고 x 플러스 1 지정하고 x 플러스 2 지정하면 됩니다. 오케이?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도 돼요. 오케이? 짝수는 두 칸씩 올라가야 되니까 더하기 2인 거야. 근데 연속 세 자연수에 한 칸씩 올라가니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오케이? 그럼 비슷한 발상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일단 아래 문제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저건 패턴이 일단 그렇다는 거고 연속하는 세 자연수냐 홀수냐 그런 거 보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보세요. 두 개. 합의 문제 1번에 1, 2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96보다 작다고 하더라. 그럼 그런 숫자들 중에서 가장 큰 세 자연수를 찾아봐라. 두 번째, 차이가 5인 두 정수의 합이 14보다 크다고 한다. 두 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할 때 x의 최소값을 구하라. 저 긴 문장을 읽고 x를 설정해. 그리고 식을 세워. 그리고 풀기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식 작성할지 한번 고민해봐요. 활용은 많이 푼 사람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덜 고민하고 풀어본 사람들은 아마 뇌정지가 와서 아무 생각도 안 들 겁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여기는 자 보자. 1번에 2번에 예시를 볼게요. 얘들아 1번은 뭐라고 적혀 있어? 자 천천히 생각해 보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헌영아 뭐라고 돼 있어?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뭐일 때? 뭐보다 작고. 그래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96보다 작대요. 여러분들이 96보다 작다는 거 이 말을 듣고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생각. 누구를 x로 잡아야 편리하겠니? 편한 걸 생각해야 돼. 편한 숫자. 바로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미지수 설정할 때 패턴이 있다고 방금 말했습니다. 어떻게 설정하자? 셋 중에 한 마리를 x라고 두면 그 다음 숫자는 x 플러스 1, 그 다음은 x 플러스 2라고 적어놓으면 무조건 세 자연수는 연속하겠죠. 오케이? 편리한 숫자를 찾아. 서우야 힘내. 자 연속한 세 자연수를 이거라고 하자. 그럼 어떻게 돼? 문자 설정 끝. 다음 단계. 식을 세운다. 자 어떻게 하면 돼? 문제에서 적혀있는 거 다시 위로 읽어봤을 때 합한 게 96 작다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뭐냐고? 네. 연속한 세 자연수를 뭐 해봤더니 합해봤다는 건 진짜로 더해보자. 더해봐. 그러면 걔가 96보다 뭐한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벌어지면 돼요. 괜찮나요? 이게 같은 말인 거지. 합했더니 작다. 96보다. 오케이? 자 그 다음은 풀어보자. 다 왔어 얘들아. 자 문자는 문자끼리 3x 1 더하기 2는 3이죠. 작다 상대방 96보다. 괜찮니? 자 이거 이항하면 3x는 90 몇보다 작다야. 해봐. 도와줘. 90보다 작다. 양변을 3씩 나누면 x는 작다. 누구보다? 32보다 작다라고 풀리고 다 연달아서 하는 거야. 그치? 네. 마지막에 뭐 해야 돼? 검토까지. 얘들아 그럼 x는 뭐였지? 그 x가 뭐였죠? 권영아 여기서 말한 x가 뭐였어? X요? 아주 최초 올라가봐. 거꾸로 올라가봐. 이거라고 하자고 했었잖아.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 x는 맨 앞에 있었다는 게 30을 잡으려면 31보다 작은 자연수의 예시를 들어봐. 30이라든지 29라든지 28이라든지 점점점이겠지. 근데 그나마 문제에서 뭐하래? 가장 큰 세 자연수 보라고 했으니까 딱 30이라고 쳤을 때 즉 x가 31보다 작은 숫자 30이라고 치면 되니까 자 해보자. 마지막까지 x자리에 검토 30을 대입해봐. 그럼 어떻게 돼? 30을 대입해봐. 31, 32가 정답이었던 거야. 1번 정답은 이겁니다. 세 수를 쓰시오니까 30, 32, 30이라는 묶음으로 써야 돼요. 묶음. 괜찮니? 이해한 거 맞니? 졸리니?
아, 진짜 있다. 거의 다 왔어요, 얘들아. 자,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만 쓰면 틀린 겁니다. 세 개를 묶어서 해야 돼요. 얘들아, 2번도 보자. 얘들아, 2번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 읽어볼까? 차이가 5짜리인 두 자연수가 있다, 정수. 자, 근데 합했을 때 14보다 크다고 한다. 그렇다고 치자. 자, 두 수 중 작은 수를 x라고 할 때 x의 최소값을 구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7이라고 정답 쓴 사람 아닙니다. 5라고 쓴 사람도 아니에요. 누군요? 6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답이 많이 발생하면 1번부터 있어. 9와 미안해, 9 아닙니다. 10. 두 숫자에 뭐가? 차가 5인 숫자가 있대. 자, 근데 그러고 나서 그거에 합한 게 14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여러분들이 이 한 줄만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 누굴 x로 적어야 편할까? x로 적고 싶은 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질문이 뭐냐면 그때 작은 수 x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끝까지 읽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걸 x 잡자. 두 개의 숫자를 미지수 설정합시다. 미지수 설정. 자, 첫 번째. 둘 중에 하나라도 x라고 잡으면 다른 숫자는 자, 울고 싶다 진짜. 너희 표정 보면. 자, 차이가 5가 된 수라는 건 특징이 뭘까? 빼봤더니 5가 된다는 건 하나가 x면 다른 숫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라고 잡아야 식이 이뻐지겠지. 여러분들이 이거 발상의 전환이에요. 왜냐면 두 숫자의 차이가 5가 되면서 둘 중에 작은 수를 x로 잡았기 때문에 x 플러스 5라고 써야 아다리가 맞지. 차이가 5인 다섯 가지 차이가 나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식 세워보자. 자, 식 세워보자. 어떻게 해야 돼? 합했더니 14보다 작다고 했잖아. 합해보자. 이러면 자, 앞에 숫자와 뒤에 숫자를 뭐하면 합해보면 14보다 작다라면 돼. 이사님 다 왔어. 집에 가서. 자, 두 개 더하면 2x 더하기 5는 14보다 작다. 이항하면 2x가 9보다 작다. x는 2분의 9보다 작다가 1차 무등식의 풀이지. 그치? 근데 2분의 9가 몇이야? 얘가 얼추 4.5잖아. 9를 1로 나눠보세요. 4.5예요. 그럼 4.5보다 작은 그 최초의 숫자 x는 누구부터 가능해? 4, 3, 2, 1. 그치? 그럼 딱 4일 때가 정답 아니겠니? 왜냐면 문제에서 가장 그나마 큰 부분이야. 따라서 x가 4일 때가 마지막에 정답이라고 검토까지 해야 돼요. 따라서 x가 4라고 치면 뭐요? 아, 여러분 진짜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빨리 하려다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크다라고 돼 있죠. 크다. 이쪽이 아니 근데 일찍 보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4.5보다 큰 수는 누구부터요? 5부터죠. 5, 6, 7, 8 점점점. 그러면 5라고 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가장 작은 데는 보입니다. 그래서 자, x를 그냥 5라고 치자. 그럼 x가 뭐였지? 작은 수랑 큰 수 중에 일단 작은 수에다가 5 대입하면 5. 5랑 12였던 거고 그 중에서 작은 수니까 5만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정답은 5입니다. 오케이? 부등식을 풀고 검토까지